안녕하세요, 민홍입니다. 저번 8일차에 셀프 드라마를 찍어봤었는데 실험적인 거를 좀 계속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찍어봤던 거고요. 10일차에 이제 스스로 마감하는 죽음, 자살이라고 하죠. 사실 제가 이제 마포대교를 갈 거예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장소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자살대교라는 오명까지 얻었는데요. 그 마포대교라는 곳에 가서 제가 그 생명의 다리에 관한 것들과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보려고 요번에 이런 주제를 잡아봤고요.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포대교에 도착했는데요. 이 마포대교가 원래 이제 삼성생명이랑 제일기획에서 이제 생명의 다리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엄청나게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해외에서 이제 광고나 이런데 수상도 되게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보니까 낙서들도 되게 많아요. 여기 뭐 뒤에 지금 다리 밑에 쪽으로 왔었는데 뭐 꼭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낙서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외국 관광지 가도 좀 대한민국 망신이다 이런 말 좀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좀 별로 좋진 않지만 일단은 유지가 이건 아니고요. 이 마포대교가 이제 설치된 이제 날짜는 지금 한 3년 전이라고 하네요. 한 2012년 9월 26일에 마포대교가 이게 새로 이렇게 리뉴얼을 하게 됐어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한 9년간 이제 한강 다리에서 총 투신한 사람이 한 1090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한 188건 정도가 이 마포대교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제일기획 그쪽에서는 이제 이 다리를 죽음의 다리라고 명명을 하고 이 죽음의 다리를 생명의 다리로 바꾸겠다고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따뜻한 문구 한마디에 힘을 보여준 생명의 다리. 이 생명의 다리의 난간을 보면 이제 감성을 자극하는 멘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령 뭐 밥은 먹었니? 잘 지내지? 뭐 많이 힘들었구나? 말 안 해도 알아. 대략 한 1.8km 정도 이렇게 다리 길이가 이렇게 난간에 이제 문구들이 쭉 써 있거든요. 보행자가 걸어갈 때마다 그 난간에 있는 센서가 좀 켜지면서 이제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보니까 불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생명의 다리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이제 예년에 비해서 자살률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2년 뒤 2013년 11월경에 이제 마포대교가 제 첫 번째 생명의 다리고 그 두 번째 생명의 다리가 한강대교, 이제 노량진이랑 이제 용산 사이에 있는 한강대교에 세워졌어요. 일단 대략 제 다리 높이를 좀 보니까 대략 한 목까지 와요. 제가 이 정도 길이면 한 160 이상, 165 이상 정도 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밑에 이게 벽돌 같은 것도 있어서 여기 올라가면 사실 이제 자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런 이제 뭐 이런 문구들을 보면 과연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돌릴 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될지, 그냥 물리적으로 그런 의견도 막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이제 이 난간 높이를 아예 그냥 더 올리던지, 더 위로 올리던지, 아니면 이제 난간에 뭔가 이제 센서를 달아서 이제 일정 정도의 무게가 가해지면 거기에 이제 전기 충격이 오게 해서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아예 원천 봉쇄를 할 것인지 의견들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이제 노을도 막 지고 있고 야경도 이제 되게 좀 예쁘네요.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유지 비용이 1년에 한 1억 원 정도 든대요. 삼성에서 이걸 유지할 비용 1억 원이 부족해서 과연 이 다리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놨던 다리를 운영을 포기하는 건가는 사실 아이러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리가 설치되기 전인 2011년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사람이 2011년에는 11명 정도였대요. 그리고 이제 설치가 끝난 다음에 이제 2013년에 투신 시도자가 93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작년 2014년에는 무려 184명이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시도했다는 이게 집계가 나온다고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설치 전과 비교해보면 대략 한 17배나 늘어났다는 추세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생명의 다리 유지 비용 때문에 이제 철거한다는 거는 이런 통계 결과를 약간 감추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요. 사실 이걸 포기한다는 거 자체를 좀 따져봤을 때요.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제 서울시랑 삼성생명에서 이제 이런 감성 코드를 이용해서 자살을 방지하려고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단순히 이제 자살이 충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좀 단편적인 접근이었다는 이제 의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충동적으로 자살한 사람은 사실 물론 많이 있겠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왔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을 되돌리기에는 이제 이런 문구나 이런 폰트, 이런 감성을 자극하는 말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감정선을 더 울컥하게 만들지 않을까. 좀 더 감성선을 자극해서 더 이제 자살하는 그런 마음, 심리적인 동요를 더 일으키지 않을까.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고질적인 문제는 자살의 그 악순환을 끊으려면 일단은 그 사회 구조적인 모순, 제도적인 장치들이 먼저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사실 이제 신문 기사에서도 나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렇지만 바뀌지가 않잖아요. 단순히 제 생각은 그래요. 단순히 이렇게 난간에 뭐 인공적인 무언가를 설치하는 걸로는 사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마포대교 와서 이제 자살에 관한, 생명의 다리에 관한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자살하는 사람들은 왜 하필 마포대교에서 자살을 할까? 과연 이제 생명의 다리를 설치했다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이제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이게 충분한 결과였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이 생명의 다리가 이제 12월에 없어지니까 과연 이제 철거하는 게 3년밖에 설치하지 않고 이걸 철거하는 게 옳은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을 예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수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기도 하고, 일단 기업에서도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에피소드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취미라고 이제 카테고리를 잡았고요. 영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또 기획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홍이었고요. 이제 마포대교에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